대만 카스테라나 벌집 아이스크림처럼 반짝 유행하고 사라질 줄 알았던 마라탕, 이제는 배달 음식 카테고리 사이에서 자리를 잡은 것 같죠? 중국 당면에 얼린 두부, 푸주, 각종 버섯 추가는 필수입니다. 10대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떡볶이만큼 인기가 많고 먹방 컨텐츠 사이에서는 조회수 보증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았죠. 이 마라탕은 대체 어떻게 한국으로 들어와 팔리게 되었을까요? 마라 국물까지 다 먹을 놈. 최근 중국에선 욕처럼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선 마라탕이나 허거 국물은 먹지 않거든요. 야채나 고기를 담가 먹는 음식이지 국밥처럼 국물까지 다 마시는 음식은 아닙니다. 중국의 마라탕 국물은 한국보다 훨씬 더 맵거든요. 현지에서 만든 허거 국물을 마시면 일주일은 화장실에 간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중국과 한국의 마라탕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마라탕이 유행하기 전에 한국에 먼저 들어왔던 건 허거입니다. 그 중심엔 궁극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디라오가 있죠. 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뒤에서 쭉 해드릴게요. 오늘은 한국에서 마라탕이 유행하기까지의 궤적을 따라가 봤습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마라탕의 탄생입니다. 솥에 국물을 담고 고기와 야채를 넣고 끓여 먹는 요리, 허거, 마라탕, 샤브샤브, 전골 등이 다 이런 방식이죠. 이런 요리는 동아시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이 음식들 중 가장 먼저 등장한 건 허거입니다. 허거나 샤브샤브의 유래를 찾아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징기스칸 시절 몽골 제국의 병사들이 투구를 뒤집어서 국물을 끓이고 여기다 고기와 야채를 넣고 먹은 것이다. 즉 몽골군의 야전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이 썰이 사실처럼 돌아다니지만 사실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당시 몽골군은 조리용 솥을 따로 들고 다녔거든요. 목숨만큼 소중한 장비를 조리용으로 쓴다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고요. 중국 측 자료에 따르면 주나라 시절부터 허거를 먹은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지만 이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허거를 먹었다는 정확한 기록이 나온 건 송나라 때입니다. 산가천공이라는 조리서를 보면 민간에서도 허거를 많이 먹었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걸로 유추해봤을 때 제법 오래전부터 허거를 먹었나 보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확실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허거는 북방 지역에서 유래한 음식이라는 것. 허거에 주로 사용되는 고기는 양고기와 말고기인데요. 양과 말은 목축을 하는 중국 북부 지역에서 많이 키우거든요. 허거는 중국 전역에 퍼져 각 지역의 특색과 재료에 맞춰 발전합니다. 매운 향신료가 발달한 쓰촨 지역에서는 매운 육수를 쓰고 베이징 지역에서는 맑은 육수를 쓰고 있죠. 물론 이 외에도 각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허거들이 있고요. 샤브샤브도 이 베이징식 허거에서 유래한 음식입니다. 한국에 허거와 마라탕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샤브샤브는 많이들 드셨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1952년 오사카의 소고기 전문점 스에히로에서 샤브샤브가 탄생합니다. 물론 샤브샤브란 이름만 없었을 뿐이지 이전부터 이런 음식들이 존재하긴 했었습니다. 이 샤브샤브의 기원에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베이징식 허거인 슈안량러우가 중일전쟁 이후 일본에 퍼졌다. 둘째, 간사이 지역 요리인 닭고기 전골 미즈타키 속 재료를 닭에서 소고기로 바꾼 것이다. 두 가지 중 전자가 사실에 가깝습니다. 일본식 샤브샤브 냄비와 슈안량러우의 냄비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일본식 샤브샤브 냄비의 특징 중 하나가 중앙에 통기공이 있는 도넛형 냄비인데요. 슈안량러우가 딱 이와 비슷한 신선러우와 같은 형태의 냄비를 쓰거든요. 원래는 이 냄비 중앙에 숯을 넣지만은 이게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냄비를 직접 끓이는 형태로 변형돼 숯을 넣는 자리는 흔적만 남았죠. 이러다 보니 샤브샤브는 베이징식 허거에서 파생된 요리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허거와 샤브샤브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허거는 탕에 고기와 야채를 넣고 같이 끓여 먹는 것이고 샤브샤브는 다시마 육수에 재료를 살짝 데쳐 먹는다는 거죠. 그럼 왜 한국에는 허거가 아닌 샤브샤브가 먼저 들어왔을까요? 중국이 개혁 개방을 선언하고 92년에 한국과 수교를 맺기 이전에는요, 중국은 가깝지만은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하지만 일본과는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데다 교류가 잦다 보니 샤브샤브가 먼저 건너올 수 있었죠. 1970년대 초반 논현동 한우리와 명동의 신정이라는 곳에서 샤브샤브를 팔기 시작했고 이후 일식집에서 아름아름 팔리던 음식이었어요. 그러다 90년대 후반부터 샤브샤브가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2004년 채선당이 등장하면서 샤브샤브는 대중적인 메뉴가 되었죠. 샤브샤브는 프랜차이즈화하기도 좋았어요. 육수와 소스만 잘 만들어 보내면 되니까요. 조리를 전부 다 한 상태로 테이블에 내놓는 음식에 비하면 난이도가 낮습니다. 이렇게 샤브샤브가 대중화된 이후 허거가 들어오게 됩니다. 샤브샤브를 즐길 수 있다면 당연히 허거도 즐길 수 있는 거죠. 한국의 허거 확산엔 사실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2000년대 중반 국내 중국인 유학생들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중국 음식점들도 크게 늘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 중국 음식이라면 짜장면, 짬뽕, 탕수육 같은 한국화된 중국 음식들 뿐이었지만요. 중국인 유학생들이 늘어나면서부터는 진짜 중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들이 늘어났어요.
국내에 소개된 마라가 들어간 허거는 대부분 쓰촨식 허거입니다. 마라는 쓰촨 지방에서 즐겨 쓰는 양념 중 하나거든요. 라저우라 부르는 고추로 낸 기름에 화저우라고 부르는 초피 기름을 섞어 얼얼한 매운맛 양념을 만들었는데 이걸 두고 마비된다는 의미의 맵다는 의미의 라를 더해서 마라가 됐죠. 쓰촨 사람들은 아주 옛날부터 매운맛을 즐겼습니다. 마라 허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연은 이렇습니다. 기원전 중국 장강의 주류인 민강에다 두장년이라는 수리관계 시설을 건설합니다. 홍수를 막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였죠. 근처에서 일하던 가난한 뱃사공들이 함께 모여 둘러앉아 각자 가져온 재료를 넣고 라저우와 화저우를 넣고 끓여 허기를 달랬다고 해요. 물론 지금의 허거는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주류 의견이긴 해서 이 음식이 지금의 마라 허거와 같은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요. 아무튼 20세기 후반부터 이 쓰촨식 마라 허거가 베이징과 중국 전역으로 퍼져 엄청나게 유행합니다.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매운맛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혀가 얼얼한 맛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고추장이나 고춧가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매운맛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뼈해장국에 라멘 향을 더한 것 같다. 또 경상도 지방에서 많이 쓰는 제피가루 맛과 비슷하다.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 그냥 마라를 원한다는 감정만 남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린 이런 걸 홍탕이라고 합니다. 원래 쓰촨식 허거는 홍탕만 내왔었는데요. 충칭에서 매운 걸 잘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 돼지뼈로 육수를 낸 백탕을 만들어냈죠. 이때부터 음양의 모양으로 된 냄비에 홍탕과 백탕을 같이 내기 시작했어요. 이 음양 냄비도 처음 충칭 지역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중국인 식당이 많아지고 허거를 맛본 사람들이 늘어나자 중국의 유명 허거 프랜차이즈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2014년 명동에 1호점을 낸 하이디라오.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명동에 첫 매장을 내면서 중국인 관광객과 한국인 소비자 모두를 공략했죠. 이 식당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극한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구든 이곳에 가면 귀족이 된다고 하죠. 옷에 국물이 튀면 얼룩을 지우는 제품을 가져다주고 입에 음식이 묻으면 직원이 나타나 입가를 닦아줍니다. 기를 막고 들어가면 드라이기를 가져다줘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싶었는데 처음부터 하이디라오는 상품보다 서비스를 파는 것으로 차별화를 했던 곳이었어요. 하이디라오는 1994년 쓰촨 지역에서 테이블 4개의 매장으로 시작해 20년 만에 중국을 대표하는 허거 프랜차이즈 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100개가 넘는 매장을 열 정도로 급성장했죠. 앞서 언급했다시피 중국에서 허거는 지방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맛의 허거를 먹지 않습니다. 골목 어디에서나 허거집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흔한 음식이었고요. 심지어 하이디라오가 94년에 처음 매장을 냈을 때 주변에 허거집만 8개가 있었다고 해요. 이 사이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하이디라오가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 한 공산당 간부가 농촌 시찰을 마치고 매장에 들어옵니다. 진흙범벅이 된 신발을 신고요. 간부가 식사를 하는 동안 식당 직원이 구두를 닦아줬다고 해요. 그 덕분에 유명세를 누리게 됩니다. 당시 중국 식당에선 서비스란 개념이 제대로 자리를 잡히기 전이었거든요. 중국에선 불친절한 식당 사장을 마주쳤을 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가게 주인은 하이디라오에서 공부 좀 해야겠다. 그 정도로 서비스에 공을 들이는 곳이죠. 이 극한의 서비스를 한국에 그대로 들여왔어요. 국내 허거 시장에서 하이디라오는 꽤 훌륭한 선택지가 됐고요. 그리고 이 허거의 성공은 곧 마라탕 열풍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마라탕이 처음부터 이런 모습을 한 건 아닙니다. 마오차이, 수천 지역에서는 마라탕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1인용 허거입니다. 먹고 싶은 재료를 선택하면 체에 담아 육수에 넣고 데친 후에 1인분으로 내는 길거리 음식이죠. 이게 중국 동북부 지방으로 건너가면서 조금씩 바뀌었어요. 쓰촨 지역의 마라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먹기엔 너무 매운 데다가 신맛이 강했거든요. 이 맛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 참깨 소스나 땅콩 소스를 국물에 섞어 먹었죠. 이 소스 때문에 국물이 탁해지긴 했지만 맛은 꽤 대중적으로 바뀌었고요. 이렇게 변형된 마라탕은 중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 마라탕 역시 중국 유학생들과 함께 한국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시기도 딱 좋았던 게 201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매운 음식을 원하게 됐거든요. 불닭볶음면도 이때쯤 나타났고 우리나라 1인당 고추 섭취량이 크게 늘던 때였죠. 여기에 마라의 중독적인 매운맛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취향을 자극했던 거고요. 마장 소스 같은 고소한 맛까지 더해지면서 엄청난 중독성을 불러일으킵니다. 또 배달 음식이 보편화되면서 마라탕 전문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2017년 전국 마라탕 가게는 74개, 다음 해엔 144개, 또 그 다음 해엔 283개로 매년 2배씩 늘어납니다. 이렇게 반짝 뜬 아이템은 금방 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마라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마라탕은 중국의 마라탕과는 좀 다릅니다. 베이징식 허거가 일본에서 샤브샤브로 재탄생한 것처럼 우리나라에 들어온 마라탕도 로컬화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중국에선 허거나 마라탕의 국물을 먹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마라 국물에 야채와 고기를 익혀 건져 먹죠. 하지만 한국인들 국물은 못 참습니다. 사골 육수를 넣어서 고소하고 부드럽게 국물을 변형
응용시켜 만들어 먹죠. 덕분에 마라탕은 많은 소비자들이 찾는 음식이 됐고요. 베이징식 허거에서 출발해 갈라져 나온 일본의 샤브샤브, 스촨식 허거에서 태어난 마라탕, 또 나름의 한국화를 거친 한국식 마라탕까지의 궤적을 따라가 보니까 아시아인에게 국물 요리란 절대 배신이 없는 든든한 존재구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라탕 재료 꿀조합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새 책을 출간했는데요. 댓글을 남겨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이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